JT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서는 여수, 화택, 백야 구간에 연도교 건설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도서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남해안 관광 발전에도 새로운 기폭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흥과 여수를 잇는 11개 다리 가운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여수 백야 화태 구간의 연도교 건설.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연륙교 4개를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5,300억 원. 신안 앞해도와 해남을 연결하는 4,800억 원 규모의 연륙교 건설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까지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2년. 이후 착공에 들어가면 오는 2028년쯤에는 고흥에서 여수 돌산이 다리를 통해 최단 거리로 연결되고 전남 서부권에도 새로운 해안 관광도로가 선보이게 됩니다. 섬 발전 그리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섬 방남의 유치 기반도 조성이 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여수 경도 진입도로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학생들의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와 관련해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보고회에서 국내외 시설들의 사례 조사와 인기도 등을 분석해 기본 계획을 세웠다며 학생들의 미래 직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한 60여 개 체험관과 설계관을 설치해 자벌드를 인재 육성의 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룡면 대안뜰에 건립될 순천만 자벌드는 사업비 485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3월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건립 부지로 이순신 공원을 확정하고 전남도에 타당성 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신청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타당성 평가 결과는 오는 5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수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정부의 타당성 평가가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양시는 민선 7기 관광 역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기본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주변 친수 공간을 관광, 문화, 여가의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학생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된 정보 수집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실명과 출신 학교 등이 포함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이란 지적을 받자 정보도 수정돼 제출됐는데요. 신중한 대처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교육청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학생 관련 정보 취합을 위해 공문을 보낸 건 지난달 31일. 도의회 신민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도내 다문화 고3 학생들의 실명과 출신 학교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은 양식에 맞춰 자료를 작성해 도교육청에 제출하려 했지만 며칠 뒤 공문이 재차 발송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애초 요구했던 정보를 수정해 제출하라는 겁니다. 학교명과 실명을 기록해서 내는 자료로 공문이 왔다가 재수정 공문에서는 학교명과 학생명을 무기명으로 써서 낼 수 있는 자료로 재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민호 의원은 정책개발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며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의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원의 자료 요구를 면밀히 따진 뒤 자료 수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감사관이 과도한 자료 수집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공문을 재발송했지만 때늦은 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처음 추진된 관련 정보 수집인 만큼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꼼꼼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문화 학생 10,000명 시대를 앞둔 전라남도. 좋은 취지로 추진된 정보 수집이 효율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불법 도살한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 젖소 10여 마리를 구입한 뒤 고흥군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도살하고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가공해 유통한 혐의로 57살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도축한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젖소를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 수송 대책이 추진됩니다. 철도공사 전남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곡성 여수엑스포역 구간에 무궁화호 임시열차를 22회 추가 투입하고 용산에서 여수엑스포역 구간에도 하루 2회 임시열차를 투입하는 등 수송열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당 기간 KTX 일부 구간에서 할인 적용과 특가 상품 운영에 나선다며 이용객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귀성 귀경객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해수청이 여객선 이용객을 상대로 안전 홍보에 나섭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이용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명조끼 착용법과 소화기 사용 요령 영상 등을 상시 송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는 모두 89건이며 대부분 안전점검 미흡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마다 신권을 교환하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새 돈으로 마음을 전하려는 거지만 해마다 새 화폐를 만드는데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드는 만큼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한산한 화폐 교환 창구가 평일 오전부터 북적입니다.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주는 곳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신권을 교환하려는 고객이 대부분입니다. 명절 일주일 전, 하루에만 평소의 5배가 넘는 210여 명이 찾는 이곳은 명절 전날에는 5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듭니다. 얘들 세뱃돈 때문에 왔어요. 아무래도 얘들 세뱃돈 신권으로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권으로 교환하려고 왔습니다. 오랜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교환 한도를 정해둔 상태. 곳곳에 신권 자제 요청 문구를 써넣었지만 명절마다 신권 교환 대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못 쓰는 돈 6억 2천만 장 이상을 폐기하면서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든 세금만 639억 원. 발권 비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세뱃돈과 같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깨끗한 돈이면 충분하다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캠페인을 진행 중인 한국은행은 돈 깨끗이 쓰기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이후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사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설립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용지를 포함해서 무려 12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구형 골프장과 국공유지를 포함해 한전은 무상으로 땅을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65억 원까지 나주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대학 운영비 일부도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전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중물이 되는 역할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드는 사업비만 5천억 원,
연간 600억 원 이상의 대학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이 설립하는 대학이고 여기서 전력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은 한전이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공사업에 쓰기 위해 한전은 해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누적되는 기금 규모는 5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전력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관련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법을 마련해 예산 배정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정치권에 나서서 특별법을 조금 마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 관련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2022년 개교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한전공대 입지가 나주로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한전공대가 나주로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예정대로 오는 2022년 개교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원활한 대학 설립을 위해 재정 지원 방안 제시와 함께 광주광역시와 상생, 협력 등도 당부했습니다. 오는 3월 예정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입건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현재까지 82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기소되고 70여 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입건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품 선거 사범이었다며 각 지역 선관위와 경찰 등과 함께 선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사업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대다수가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 조성한 도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평역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미평공원을 가로지르는 길이 152m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공원 구간이 단절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사업에 반발해온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 판매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내 업체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순천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5%로 올려 판매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순천사랑 상품권은 관내 농수축협 40여 곳과 가맹점 5,9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종합사홍실을 운영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대비에 나설 계획으로 특히 성묘와 쓰레기 등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 인원을 투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연휴기간 주요 관광지를 정상 운영하고 문을 연 의료기관과 음식점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설 연휴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 제로 만들기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건조주의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설 연휴 전후로 성묘로 인한 입산자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정체에 의해서 조금 높아졌는데요. 서울은 보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일부 지역의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동안 보통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밤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 비와 눈이 내리면서 차츰 씻겨 내려갈 텐데요. 오늘 밤에 제주도와 전남
전남 해안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양도 제법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한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